제가 부트캠프 주차를 마련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2주 동안만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짐작하시겠지만 2주 동안에 완성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왜 짧게라도 만들었냐면 맛보기를 해보시라고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네 가지 세션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리고 세션 2부터 본론이에요. 이때부터 피그마 잠깐 깨작깨작 해볼 거고 그리고 디자인 벤치마킹도 실습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이어서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UX UI 디자인 이 과정을 살짝 맛보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혹시 피그마 다들 사용하실 줄 아시나요? 그 채팅창에 써주실래요? 그쵸.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잘 쓰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으신 것 같네요. 지금 한 20분 동안 피그마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UX UI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2주 동안. 이게 이런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이론만 배워가지고는 그게 절대로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약간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길게는 못 잡았어요. 2주간. 2주로 잡았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일정을 봐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2회 또는 3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트캠프를 이제 만든 이유가 제가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려 봤어요. 온라인 강의 준비된 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10명을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명만, 10명 중에 한 명만 그 강의를 80% 이상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비단 저한테만 제 강의에만 국한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그 통계 자료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대요. 대부분의 모든 온라인 강의는 완강률이 되게 낮아요. 이렇게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제 강의를 듣고 포트폴리오 다 만들고 또 취업까지 연결된 분들이 많아야지 저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완강률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부트캠프 형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사실 그 전에 1대1로도 코칭을 해봤는데 그것도 나름의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속도가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팀으로 묶어서 한번 부트캠프를 운영을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맛보기용으로 이렇게 짧게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짧게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맛보기를 통해 추후 중도 하차 방지. 이게 저도 맨 처음에 UX를 공부하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근데 저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도 그 진입하기 전에 고민하는 과정이 제일 고비가 큰 것 같아요. 길기도 하고 그 기간이. 저도 꽤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히 발을 들였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하다가 보면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학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학문을 불문하고 뭘 공부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건 진짜 100% 확실한 건데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경험해 보시고 나랑 잘 맞겠는데 안 맞겠는데 조금이라도 좀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짧게 한번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혼자서 집에서 들으면 완강하지 못한다.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완성 못하겠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그마 실습을 바로 시작을 해 볼 건데요. 다들 피그마 설치 해 주셨을까요? 바로 피그마를 열어주세요. 피그마가 제가 써본 그래픽 툴 중에는 가장 쉬워요. 저는 이제 포토샵도 써보고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관련된 거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그런 모든 툴 중에 가장 쉬워요. 네. 처음에는 좀 완전 그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이런 종류의 그래픽 툴은 처음 써보시는 거니까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네, 그 상대적으로 다른 걸 비교했을 때 완전 쉽다는 거. 그리고 기계치인 제가 쓸 수 있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저는 지금 이 툴바가 화면 하단에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이 툴바가 하단에 있나요? 혹시 위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위에 있으신 분 없으시죠? 왜냐면은 이게 업데이트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피그마가. 저 툴바가 위쪽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건 이전 버전인 거고요. 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뭐 얼추 비슷해요. 피그마 화면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왼쪽, 오른쪽, 아래 툴바, 그리고 가운데 작업하는 캔버스 영역. 왼쪽은 페이지라는 거랑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시간 관계상 레이어만 말씀드릴 거예요. 레이어가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레이어가 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옷 입을 때도 뭐 레이어룩 막 이러는 용어 쓰잖아요. 이렇게 층층이 겹쳐 입는다. 그런 의미인 건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셔도 돼요. 왼쪽에 보면 레이어라는 부분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실래요? 프레임이 많이 보일 거예요.
자, 보이시죠? 저거 하나하나가 다 레이어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화면에서 뭐 하나를 클릭하면은 그 내가 클릭한 거에 해당하는 자세한 속성이 오른쪽에 쭈루룩 나와요. 위치랑 사이즈, 색상 막 등등등 해가지고 오른쪽은 세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은 레이어, 오른쪽 세부 사항. 근데 이게 레이어가 이 가운데 화면에 있는 거 제가 지금 이거 프레임 1을 클릭했거든요. 이 프레임 1을 클릭했더니 왼쪽 레이어 패널 한번 보실래요? 거기서도 내가 아까 클릭했던 프레임 1이라는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요. 왼쪽 레이어랑 이 가운데 영역의 그 오브젝트들이랑 둘 다 일맥상통하는 애예요. 똑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리고 아래에는 툴바라는 게 있어요. 툴바. 네, 아래. 그 위쪽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래 또는 위쪽에. 아래 툴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피그마 작업하실 때 뭐 네모도 그리고 글자도 쓰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요 네모난 거 있잖아요. 요거를 패널이라고 또 해요. 패널. 왼쪽 패널, 오른쪽 패널. 왼쪽 패널에서는 레이어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 오른쪽 패널에서는 속성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부 정보.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 키보드에서 슬래시 버튼 한번 누르시고 아무 말이나 써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인스턴트 메시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협업할 때 이거 쓰면은 되게 편하고 좋아요. 혹시 뭔가 할 얘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 채팅창을 잠깐 내려놓을 테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바로 한번 뭔가 이렇게 끄적여 볼 거예요. 오늘 하려고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이 유튜브 화면을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따라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클론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툴 배우실 때는 이렇게 똑같이 따라 만드는 거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왼쪽에는 그냥 캡처 원본을 뒀고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작업하시기 편하게 배경에다가 연하게 깔아놨어요. 여기다가 작업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9개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겠어요? 본인 파일로 갖고 가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해주세요. 이름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본인이 선택한 거 클릭하시고요. 자, 따라하세요. 비어있는 의자 게임처럼 빨리 아무나 선택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선택한 거 클릭하고서 여기 헤매고 계신 빨리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선택하고 컨트롤 R을 눌러보세요. 혹시 맥북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R 누르시고 본인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 있잖아요. 닉네임 적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왼쪽 상단에 그 석삼 모양으로 생긴 메뉴바가 하나 있어요. 그것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알려드리자면 피그마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아바타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아바타가 막 이렇게 쪼록 떠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사람 얼굴 모양으로 된 게 저예요. 사람 얼굴 넣은 게 저밖에 없는데 네, 제 아바타를 누르면 제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으로 자동으로 따라서 이동하게 돼요. 제 얼굴 클릭하시면 돼요. 석상자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아래쪽에 툴바에서 네모난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누르면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 라인을 누르시고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주세요. 그으시고 다시 저를 한번 따라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D 하면은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하나 더 복제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D 한 번 더 해서 아래쪽으로 끌어다 놓고 이렇게 해서 석삼자 메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얘는 너무 간단하죠? 네, 다들 문제없이 잘 하신 것 같고 얘는 간단히 몸풀기였으니까 이제 그 옆에 검색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검색창 위치로 가셔서 텍스트를 쓸 건데요. 아래 툴바에 가서 T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고 화면에다가 검색이라는 부분 클릭해서 검색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위치를 비슷한 위치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사이즈 맞추시려면 그 검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패널을 봐주세요. 여러 가지 많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롤 해보면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타이포그라피라는 영역이 있어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타이포그라피라는 영역에 글자 크기를 딱 맞춰주시면 돼요. 폰트는 그 15라고 쓰이는 바로 위쪽에 거기 화살표 누르시면은 폰트 리스트가 막 쭉 나와요. 거기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있는데 와보시면은 네, 여기 타이포그라피 이 영역에서 글자 관련된 거는 다 수정을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노토산스라는 폰트를 종류를 써서 여기 지금 노토산스라고 써 있는데 이 노토산스 이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다른 폰트들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폰트 종류는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폰트 사이즈는 여기 15라고 쓰인 거 클릭해서 좀 입력하듯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여기서 뒤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네모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오토 레이아웃을 쓸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은 정말 모든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기능이거든요. 하나만 놓고 오면 어렵진 않은데 그게 뭐 중첩 태국 쌓이고 뭐 다른 거랑 이럴 때 좀 어려워요.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긴 할게요.
네모 만드는 거 너무 쉬우니까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검색을 클릭한 상태에서 단축키를 쓸 거예요. 키보드에서 Shift A 눌러주세요. Shift A. 오토 레이아웃이 바로 쇽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써요. 프레임보다 얘를 더 많이 써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왼쪽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요. 두 개의 네모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 오토 레이아웃 아이콘이에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이게 다예요. 그러면 오토 레이아웃 만드신 거고 그 네모 박스 있잖아요. 그 높이 너비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쭉 맞춰주세요. 배경에 희미한 그 유튜브 검색창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글자가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거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검색을 제가 더블 클릭하면 검색 텍스트가 선택이 되거든요. 한번 더블 클릭해서 검색 텍스트만 선택을 한번 해보실래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갖다 놓으려고 해본들 왼쪽으로 절대 안 가요.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토 레이아웃은 그렇게 위치 이동하는 게 수작업으로는 안 돼요. 오른쪽 설정 패널에서만 거기서만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왼쪽으로 보내냐면 다시 이제 오토 레이아웃 길쭉한 걸 선택하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설정 패널을 보시면요. 거기에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영역에서 그 점이 9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왼쪽 중앙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 아바타 얼굴 눌러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거기에서 왼쪽 그리고 위아래 중에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면은 글자가 왼쪽으로 슝 하고 이동을 해요. 네, 잘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테두리 색상을 줘야 되잖아요. 테두리 색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설정 패널에서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설정 패널로 가셔서 그중에 스트로크 부분을 스트로크라는 부분에 제목을 클릭하셔도 되고 플러스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 안 되시는 분, 스트로크,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선을 이제 넣는 건 알았어요. 근데 보면 이 유튜브는 이 네모가 끝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는 어디서 설정하냐면 스트로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요. 어피어런스 그 부분에서 바로 오른쪽에 그 기억이 이렇게 살짝 동글동글하게 꺾인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모서리 둥글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100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모서리 둥글기 값이 100이라는 얘기인데 얘를 한번 10으로 바꿔보실래요? 이러면 둥글기의 정도가 좀 작아져요. 얘를 5로도 한번 줘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해서 이 둥글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글자 위치가 너무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띄우냐면 마우스 커서를 왼쪽으로 붙였을 때 파란색이 뭔가 보이게 될 거예요. 빗금친 게.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 검색이라는 텍스트를 위치를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조절을 해봐 주세요. 오토 레이아웃을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다시 와서 이번에는 보면은 지금 모서리가 동그란 건 좋은데 왼쪽만 동그랗고 오른쪽은 그냥 네모나야 되잖아요. 요거는 어피어런스 영역에 있는 요 모양을 클릭하셔야 돼요. 어피어런스 영역에 있는 요 네 개 모양,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 모서리 둥글기 값을 각각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만 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모서리가 동그랗지 않고 네모나게 돼요. 어피어런스 영역에서 그 100에 써 있는데 100이라고 쓰인 금엔 오른쪽 선 4개짜리 있어요. 인디펜던트 코너스라고 써있는 툴팁이 뜨게 될 거거든요. 거기 볼게요. 화면 공유 중인 대로 돌아오셔서 제 화면을 봐주세요. 오토 레이아웃 선택하고 그러면 오른쪽에 조금 내려오면 appearance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맨 오른쪽 선 4개짜리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100 써 있는데 우리는 오른쪽 모서리는 동그라미를 안 줄 거예요. 그냥 네모나게 줄 거니까 여기서 오른쪽 부분만 0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검색 버튼까지만 할게요. 이 아이콘은요. 앞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 아이콘을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그 아이콘을 전부 다 처음부터 그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소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쓰시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더 깔끔하고 예쁜 아이콘들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이번 것도 잘 들어주세요. 화면에서 아래 툴바 보시면은 위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도형 4개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아이콘 모양이 있거든요. 제 화면을 그냥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마우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검색창 아래에 올이랑 에셋
그리고 플러그인 이런 탭들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플러그인 요거를 선택하시고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Feather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Feather 아이콘이라는 게 상단에 뜨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콘들을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아이콘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 아이콘 쓸 거니까 여기서 서치 하고 검색을 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검색 아이콘이 들어와요. 얘를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을 보시면요. 왼쪽에 레이어 패널 보시면 이번에는 그 서치라는 제목 옆에 생기는 그 아이콘이 아까와는 모양이 달라요. 아까 오토 레이아웃 만들고 나서 봤을 때는 그 아이콘이 네모 2개짜리 모양이었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이름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아까 거는 오토 레이아웃, 얘는 프레임. 이 2개는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 안에 뭐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박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박스. 둘 다 박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아이콘도 들어가고 텍스트도 들어가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동작하는 게 좀 서로 다를 뿐이에요. 아까 거는 그래서 이름이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거고 요거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이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박스 안에 있는 요소들이 다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도 제 화면을 봐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포지션이라는 영역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뭐랄까 막 이렇게 선이 막 몇 가지 막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중앙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 프레임이라는 박스가 가운데 위치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 박스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다 작업을 지금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프레임으로 돌아오셔서 프레임 사이즈 조절하시면 되고, 네, 오케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색상을 입힐게요. 스트로크 색상 입혀주시고, 그리고 둥글기도 오른쪽에만 줄게요. 자, 이렇게 다 하셨죠? 여기까지 해주세요. 네, 오케이 말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게 선이 뭐랄까 이어지는 부분이 두꺼워 보인다는 게 문제죠. 이게 보면은 가운데 선이 한 픽셀 넓인데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거 보면은 선이 2개가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두꺼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 이 검색 이 부분 프레임에서 왼쪽 선만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박스에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거를 다 각각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어디서 설정하냐면 프레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패널에 스트로크라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도 제 화면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제 화면으로 와주세요. 네, 공유된 화면으로 와주시고 검색 프레임 선택 그리고 오른쪽 패널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패널에서 스트로크라는 부분에서 여기 네모난 아이콘이 있거든요. 맨 오른쪽에 스트로크 퍼 사이드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떠요. 여기에서 커스텀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 왼쪽은 몇 픽셀 줄 거냐 막 이런 걸 각각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짠 이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피그마가 모든 그래픽 툴 중에 사용 방법이 가장 간단하곤 하지만 그래도 배울 게 없지는 않아요. 지금 잠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배울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UX, UI 길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피그마부터 배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너무 기본이라서 뭐랄까 뭐 컴퓨터를 배우려고 한다 했을 때 자판 치는 거를 이걸 하지 못하고서는 컴퓨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피그마 너무 기본 중 기본이니까 이걸 아직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피그마부터 숙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 남은 부분 있죠. 여기 뭐 사진이랑 뭐 메뉴 같은 거 뭐 한번 혼자서 적어도 한 페이지는 완성을 한번 해봐 주세요. 연습 삼아 해봐 주시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으니까 바로 벤치마킹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디자이너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엄청 막 창의적이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아트죠, 아트. 저희는 아트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는 상업적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디자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는 회사를 위한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만 예뻐 보여도 안 되고요. 그 소비자들 눈에만 예뻐 보이는 것도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내 월급을 주는 거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회사 그 주요 결정권자들 눈에도 괜찮아 보여야 되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있는 아무튼 그래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이러면 멋지겠지 하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그런 작업하는 것 자체를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고 유튜브랑 비슷한 그런 동영상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 했을 때 당연히 유튜브를 참고를 하겠죠.
그쵸? 그럼 작업할 때 실제로도 이렇게 작업해요. 이렇게 작업할 화면을 딱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유튜브 캡처 뜬 거 이렇게 두고 나서 또는 뭐 그냥 실제로 유튜브 화면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보면서 나는 뭐 여기를 뭐 어떻게 디자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점은 뭐냐면 다른 디자인을 보면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디자인을 많이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참고를 해서 디자인한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지금 피그마 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클릭해주세요. 제 아바타 클릭하셔서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대로 모두 모여주세요. 제가 요걸 하나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제가 유튜브 같은 플랫폼 만드는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때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이런 식으로 개선 작업을 해보는 게 그 방법이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밍을 지금 잠깐 해볼 거예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제가 스타트를 끊을게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를.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색상을 바꿀 수 있겠죠? 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겠죠? 뭐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5초 내에 대답 안 하시면 넘어갈 거예요. 둥글게. 모서리를 더 둥글게 할 수 있죠. 잠깐만 얘를 올리고 오케이. 완전히 빼버리고 완전 네모나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번에는 다른 게 어떻게 변경해 볼 수 있을까요? 아, 강조색. 그것도 좋은데 다른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제가 색상은 말했으니까 색상 빼고 둥글게 빼고 다른 걸로. 좋아요. 폰트도 있죠. 그쵸? 폰트를 두껍게, 폰트를 볼드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폰트 종류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사이즈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사이즈를 되게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건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벤치마킹인 거예요. 이게 작은 버튼이라는 요소 하나만 가지고 해본 건데 이제 이게 그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요 갤러리만 가지고도 다르게 벤치마킹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영역이 확장이 되면 이 한 페이지 전체를 갖다가 옆에다가 다른 웹사이트 참고할 만한 걸 놓고 그걸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션 3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화면 공유한 대로 돌아오세요. 지금 화면 공유한 거 같이 봐주시고 과제가 뭐냐면 아까 클론 디자인 하던 그거 있죠? 웹사이트 유튜브 그거를 완성해 오시는 거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한번 해봐 주세요. 본인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축키를 외워오셔야 돼요. 단축키. 지금 막 오토 레이아웃 좋죠. 근데 오토 레이아웃은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우려가 돼서 하시면 좋죠.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하시다가 안 되면 프레임으로 해보시고요. 그룹을 쓰셔도 돼요. 그룹을 쓰셔도 되고 프레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위치만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그냥 화면을 다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로 완성해 보는 거를 목표로 한 페이지를 디자인을 완성시켜 주세요. 그리고 단축키는 필수로 쓰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하고 뭐고 이런 종류의 그것이 아니라 네, 필수로 쓰셔야 돼요. 단축키를 안 쓰고서는 작업하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하는데 종류가 막 엄청 많진 않아요. 어디서 외우시면 되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구글 파일을 하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파일이래, 폴더. 그 구글 폴더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피그마 단축키 해가지고, 이제 맥북용 따로, 윈도우용 따로, 이렇게 해서 맥북 쓰시는 분은 맥북 보시면 되고, 윈도우 쓰시는 분은 윈도우 보시면 되고, 주에는 UX, UI, 그 디자인 프로세스 맛보기를 할 거예요. 그걸 하려면 피그마 좀 더 능숙하게 다루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축키 다음 주까지 외워와 주셔야 돼요.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해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혹시 단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 계시면 단톡방에도 들어와 주세요. 왜냐면 제가 메일로 공지를 드렸더니 메일을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톡방에 좀 먼저 공지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 들어와 주시고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